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조은하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최근 가치 소비로 주목받고 있는 업사이클링 시장에서 자전거 폐타이어를 이용해 소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기업이죠. 피렌들리의 박민호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단군 신화를 모티브로 하여 인간을 초월하는 짐승 같은 능력으로 국제 범죄 조직에 맞서는 사나이의 좌충우돌 올 코미디 액션 영화 웅남이를 이번 주 스타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이어 유럽도 원자재법인 CRMA의 발표를 앞두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산업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원자재 탈중국이 시급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저원강자라 불리는 서우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과 니켈, 흑연 등 핵심 광물이 풍부해 중요한 원자재 수급 거점으로 꼽히는데요. 서우주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원자재 확보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지금. 성장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서우주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6대 국가첨단산업 육성에 본격 나섭니다. 민간에서 55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이에 발맞춰 정책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최근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의 자국 우선주의 흐름도 이번 육성안 마련의 배경이 됐습니다. 먼저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 기술과 생산 역량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용인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시작으로 천안과 완주 등 15개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기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강화합니다. 이번 발표에는 업종별 육성 전략도 포함됐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해 3조 2천억 원의 R&D 지원 등이 담겼는데요. 또 디스플레이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2차 전지는 정책금융 5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 수소발전 입찰 시장이 열립니다. 수소발전은 수소 또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올해 2025년 일반 수소 발전분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는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일반 수소에서 1.3테라와트시 규모의 전기를 구입합니다. 이후 분산에너지 보급 추이와 청정수소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 수소 발전량은 줄이고 청정수소 발전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2028년까지 누적 구매량은 총 14.7테라와트시에 달하는데요. 한국전력공사 등이 수소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구매합니다. 수소를 통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생긴 만큼 수소 생산과 유통, 활용 등 수소 생태계의 본격적인 발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수소발전 방향성에 대해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생태계 육성의 초석이 될 수소 발전을 두고 수소기업들의 치열한 입찰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렌들리 대표 박민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환경을 생각하는 업사이클링 제품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폐타이어를 활용해 세련된 자전거 소품을 만드는 기업이 등장해 화제다. 노후화되거나 펑크 등의 고장으로 버려지는 자전거 타이어를 이용 자전거용 가방을 만드는 기업 휠앤들리. 이들은 앞으로 착한 업사이클링 브랜드로 성장, 발전해 나아가며 사람들에게 건강한 자전거 문화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경륜 선수이자 자전거 업사이클링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휠앤들리 박민호 대표를 만나본다. 휠앤들리는 버려지는 자전거 폐타이어를 업사이클링해서 자전거용 가방과 액세서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휠앤들리의 뜻은 저희 이제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전거 폐타이어랑 폐타이어를 이제 휠이라고 표현하고 프렌들리의 합성어로서 저희의 이제 제품이 친환경적인 그런 뜻을 담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경륜장에서 이제 수거를 해 오거든요. 수거를 해 와서 이제 세척을 하고 이제 또 안에 타이어 안에 있는 튜브를 빼내고 잘라내고 또 겉에 이제 고무를 뜯어내고 또 가방 모양에 맞게 재단해서 이제 공장에 맡겨서 봉제하는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거의 이제 제가 아무래도 경륜용 폐타이어를 쓰고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경륜장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광명 경륜장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이제 거기 경륜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경륜용 폐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시합을 한 선수당 4번 뛰게 되면은 안전상의 이유로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버려지는 폐타이어가 연간 약 1.2톤 가량 되는데, 네, 그렇게 버려지는 타이어를 이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이제 쉽게 말해서 경륜운영공단과 MOU를 맺어가지고 이제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타이어다 보니까 원래 기존 보통의 가방을 만드는 시스템은 커다란 원단을 이제 잘라서 만들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폭이 이렇게 좁은 거를 더 연결해야 되고 또 기존 천보다는 아무래도 뻣뻣하고 두껍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 업체에서는 잘 안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렵게 찾아도 또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퀄리티가 좋은 곳에 맡기면 단가가 또 너무 비싸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제가 작년에 그 지원 사업 했던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의 위원분께서 그 서울에 있는 가방 협동조합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거기 방문 드렸더니 거기는 그런 되게 경력 오래된 장인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저희 사정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하셔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게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쵸. 이제 아무래도 그 뭐 좀 더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시합 때만 시합 4번 뛰면은 한 시합 뛰는데 한 6바퀴 정도 타거든요. 그걸 4번밖에 안 쓰는 거예요. 굉장히 깨끗한 상태죠. 보면은 또 안쪽에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뭐 세척 조금만 하면은 그런 부분은 세척하고 상균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말끔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제가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선수 출신이지만 자전거 로드로 한강 타고 이런 거를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취미생활로 해서 그런 동호인분들의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도 시켜드리고 피드백도 많이 받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많이 가입해서 소통도 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역시 자전거 타이어로 만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좋아요. 내구성이 좋고 기본적인 방수 기능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유니크한 디자인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빈티지하고 그걸 억지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점이 좀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활용 제품이라는 거, 친환경적이라는 거, 뭐 지금 워낙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런 친환경이 자전거 업계에서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친환경이 그래서 뭐 재생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소재를 쓰는 업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자전거 폐타이어를 가지고 가방을 만드는 데는 저는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저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 뭐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저는 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도 가방의 본연의 기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기능에 충실함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디자인을 할 때는 가능한 절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어 본연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디자인은 좀 절제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은 그런 부자재도 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현역 경륜 선수로 활동 중인데, 제가 시합장에서 매주 이제 시합을 끝나고 선수들이 항상 타이어를 교체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완전 이제 쌓여 있더라고요, 타이어들이. 근데 물어보니까 그거를 재활용이 안 돼서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또 이거 잘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집에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이제 막 시기였는데, 저희는 코로나 때 시합을 못 했어요. 한 1년 넘게.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막 서툴지만 손바느질로 지갑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뭐 엉망진창이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아내가 유심히 보더니 부천시에서 그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 한번 지원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부천시 사회적 경제센터 그 단비기업이라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멘토링도 받고 지원도 받으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래기도 하고, 제가 막 시합장에서 타이어를 막 뜯고 있으면 뭐 하는 거냐고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나 이런 거 해서 업사이클링해서 가방 만들고 있다 하면은, 아, 그런 일 하냐고 하면서 많이 놀라시기도 하고, 난 그런 생각 못 했다고 하면서 그런 반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빠는 그냥 뭐 잘하고 있네 약간 그냥 흐뭇하게 보시는 편이고, 형 같은 경우에는 형도 되게 이런 걸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한테 갖고 와보라고 하면서 막 연구 같이 해주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 타면서 쓰레기 줍는 플로딩? 제가 플로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플로깅,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거. 근데 저희는 자전거 타면서 라이딩하면서 쓰레기 줍는다고 해서 플로딩이라고 맘대로 이름을 붙였는데, 네, 그런 캠페인을 종종 해요. 그러면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참가해 주시는 분들이 보람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자전거 타는 곳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굉장히 놀라시면서 이제 깨끗해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또 제가 6살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도 자주 쓰레기 주우러 나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재미있나 봐요, 그게. 그래서 자기가 먼저 쓰레기 주우러 가자고도 하고, 막 자기 환경 지킴이라면서 막 콘센트도 뽑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뿌듯하죠.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약간 그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쓸데없이 좀 비싸다거나 버리는 걸로 만드는데 왜 이렇게 비싸?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원단으로 만드는 것보다 몇 배는 비싸더라고요. 이걸 수거해 와서 재단하고 씻고 자르고 떼어내고 이런 과정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게 비쌌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는 소비자분들이 가치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분에 소비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뭐 대기업들도 조금씩 변할 수도 있고 그런 소비 환경이 조금 변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런 평생 자전거만 타와서 이런 사업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지금도 많이 배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멘토 해주시는 멘토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으면 주변의 도움을 최대한 많이 받으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업사이클링이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해야죠. 어쨌든 환경을 위한 일이니까 네. 뭐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뭐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제 사업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한국의 프라이탁 같은 기업이 되고 싶다. 아마 업사이클링 제품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렇고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뭐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많이 도움을 주고 싶고 그리고 저희 제품을 쓰면서 그런 긍정적인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많이 퍼져서 제가 그런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후손이나 자녀나 후손들이 더 깨끗한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이제 자전거 폐타이어로 만들어서 버려지는 쓰레기로 만들어서 좀 더럽지 않을까라는 편견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런 편견 이제 없애주시고 좀 더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 보내주시면 저도 더 나은 제품으로 보답해 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